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노성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탈모 두 번째 시간, 여성 탈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흔히 탈모, 대머리 하면 남성들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탈모 고민이 많은 여성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탈모로 병원 진료 받는 사람 중에 여성 비율이 45%라고 하니까 여성 탈모, 나만의 고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성 탈모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볼 텐데요. 여성 탈모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왜 생기는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치료와 관리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흔한 여성형 탈모, 즉 난드로겐 탈모, 앞에서 말씀드린 남성 대머리의 여성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앞에서도 제가 일종의 노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증상을 보면 여성 탈모가 진행되면 이 전두부와 측두부의 모발이 전체적으로 얇아지고 두피가 약간 듬성듬성 보이게 되면서 정수리 부분 및 가르마가 넓어져서 정수리 위쪽에서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으로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남성형 탈모에 비하면 헤어라인은 유지되고 완전히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게 특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남성 탈모, 안드로겐 탈모에 대해서 주요 원인이 유전과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성형 탈모도 마찬가지로 유전과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갱년기 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이외에도 급격한 스트레스나 다이어트, 출산 등을 통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탈모는 휴지기 탈모입니다. 이전 시간에 모발도 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머리카락이 발생하는 성장기, 성장을 멈추고 세포 분열이 멈추면서 모근의 크기가 감소하는 퇴행기, 모발이 갑자기 약해지고 빠지는 휴지기, 이렇게 보통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 모발의 9에서 10%는 휴지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정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9에서 10%가 아니라 훨씬 많은 모발이 휴지기로 진행되게 되면 머리가 급격하게 빠지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발들이 휴지기에서 멈추고 성장기로 다시 갈 수 없게 되면 이 탈모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탈모 현상을 휴지기 탈모라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는데 머리맡에 수북히 머리가 빠져 있다거나 샤워하면서 수채구멍이 막힐 정도로 빠지면 휴지기 탈모를 의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 출산, 극심한 스트레스, 다이어트로 인한 심한 체중 감소, 심한 체중 감소의 예를 들면 3주 동안 10kg 이상 급격히 뺀다거나 하루에 1200kcal 미만의 열량을 섭취하게 되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철분 부족, 단백질 부족 등으로 인해서 휴지기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에게 많이 보이는 또 다른 탈모 증상으로는 원형 탈모가 있습니다. 두피에 동그랗게 탈모반이 생기는 모양인데요. 이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세포가 외부의 세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의 모낭을 공격해서 생기는 탈모입니다. 명확한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는 쉽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면역세포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스트레스가 유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견인성 탈모입니다. 여성분들 중에 포니테일 형태, 머리를 세게 묶거나 핀을 꽂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두피에 자극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 특히 잡아당기는 힘을 계속 가해주게 되면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머릿속에 모발인 모근과 모근을 감싸주는 집인 모낭이 있는데요. 자꾸 잡아당기게 되면 이 집에서 모근이 빠지게 되는 거죠. 빠질 시기가 아닌 모발의 성장 주기가 빠르게 진행이 돼서 결국 머리가 다시 나지 않게 되거나 모근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면서 결국 머리가 나지 않는 견인성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마 라인이나 관자 부위의 헤어라인에서 잘 발생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머리를 이렇게 뒤로 묶으시면 당겨지는 앞부분, 옆부분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이런 여성 탈모,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실제 탈모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헤어 풀 테스트라고 하는데
머리를 잡아당기는 테스트입니다. 우선 세 손가락으로 머리를 이렇게 잡고 보통 한 번 잡을 때 4, 50개의 머리가 잡혀야 하고요. 이것을 지그시 당겨 봅니다. 당겼을 때 4, 5개 이상의 머리가 빠지면 양성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음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머리에 4군데서 하게 되는데 정수리, 양측면, 후면에서 하게 됩니다. 이걸 했을 때 양성으로 보인다면 탈모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의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헤어풀 테스트로만 진단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탈모인지 파악하는 건데요. 피부과에서는 탈모를 진단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헤어풀 테스트도 있지만 더모스코피라는 확대경을 통해서 두피의 피부를 확대해서 찍어봅니다. 이러한 확대경을 통해 모발이 어떠한 형태로 빠져 있는지, 빠진 모공의 모양은 어떤지, 색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서 어떤 종류의 탈모인지, 여성형 탈모인지, 원형 탈모인지, 휴지기 탈모인지 등으로 감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탈모인지 의심이 들고 불안하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헤어풀 테스트를 통해 탈모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떠한 종류의 탈모인지 확인하고 그 탈모의 종류에 따라 올바르게 치료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진짜 궁금한 건 탈모 그 자체보다 대체 어떻게 해야 다시 머리카락이 자랄까겠죠. 분명 보시면서 아니 그럼 도대체 머리는 어떻게 다시 나는 건데? 라는 질문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모 관리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견인성 탈모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견인, 잡아당겨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잡아당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머리를 뒤로 많이 당기는 헤어스타일을 하시게 되면 압력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앞머리 쪽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 일단 이러한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첫 번째겠죠. 만약 오랫동안 견인성 탈모로 인한 압력으로 문항이 손상되었다면 다시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인성 탈모는 특히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는 원형 탈모입니다. 원형 탈모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면역 세포가 자기 모낭을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공격 작용을 막아주면 됩니다. 이러한 약 성분으로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고 이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자기 모낭을 공격하는 공격 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약이 엄청 나쁜 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약은 원형 탈모 치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약입니다. 오남용이 문제라는 점만 인지하시되 꼭 필요한 치료에는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휴지기 탈모입니다. 휴지기 탈모는 보통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원인이 가해진 이후 약 2에서 4개월 이후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빠지고 나서는 약 3에서 6개월 후에는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되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그 기다림조차 답답하고 힘들다 하신다면 미녹시딜과 같은 바르는 발모제 성분을 활용하면 모발이 조금 더 빠르게 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여성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탈모는 일종의 노화 현상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해결해서 탈모를 완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도해야 하는데요. 우선 미녹시딜, 뿌리는 약입니다. 여성형 탈모에서 유일하게 FDA를 승인받은 성분이죠. 약 2% 미녹시딜인데요. 이 약을 2에서 4개월 이상 꾸준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머리의 양과 두께가 증가하게 됩니다. 약 4에서 6주간 사용하면 쉐딩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건 오래된 머리가 빠지고 새 머리가 나려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치료 중인데 왜 머리가 빠지는 거지 당황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간혹 이마에 뿌리거나 머리에 뿌리고 베개에 약이 묻어서 이런 베개에 얼굴을 비비면 이마나 볼에 잔머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 2시간 전에 뿌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발 영양제가 있습니다. L시스틴, 티아민, 효모, 아미노벤조산, 케라틴, 판토테산 칼슘 등 모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 성분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사용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모발의 대부분의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머리가 빠지는 분들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비타민 등 복합제로
머리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식습관에서도 관리해주면 도움이 되는데요. 비오틴과 단백질을 풍부히 함유한 달걀, 폴릭애시드, 철분 등을 풍부히 함유한 시금치, 오메가3나 6를 가진 연어와 같은 생선 등을 드시면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음식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과 영양제만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시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별로 효과를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모 샴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나 샴푸를 신중하게 고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게다가 탈모 샴푸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신을 하고 이 샴푸를 쓰면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탈모 샴푸라고 부르는 것들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머리를 다시 나게 하거나 탈모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머리가 촉촉하게 해서 보기에 좀 탄탄하고 두껍게 보이게 하고 머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예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머리가 잘 나지 않고 탈모로 너무 고민이 된다 하시면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모발 이식이라던가 모낭 재생 주사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도 탈모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으니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성 탈모의 종류, 원인, 진단법, 그리고 여성 탈모의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성 탈모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루성 두피염과 건강한 두피 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